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손재규입니다. 오늘이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월가가 긴장했던 미국 상원 조지아주 결선 투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두 석을 다 가져가서 이제 50대 50이 됐죠. 하지만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하나 쥐게 됐죠. 지금 월가 쪽 반응은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주 과격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진단입니다.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마크 다우딩 CIO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그야말로 이제 우려했던 게 파란 파도가 크게 이제 치고 오는 물결을 우려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파도가 아니고 파란 잔물결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은 유지를 했지만 의석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상원이 50대 59도가 됐지만 민주당이 아주 급진적으로 나가는 데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1월 7일 자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블루웨이브 시나리오가 복귀를 했다. 하지만 월가 쪽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본다. 그러면서 이제 베렌버그의 홀거 슈밀딩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변화가 왔다. 하지만 한국 민주당 정권이 입법 추진하는 것이 아주 과격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특히 상원에 있는 상당수의 민주당 중도 의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이제 부양책이 더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굉장히 호재라는 얘기도 했고요. 로이터는 그리고 또 이제 이 분석을 하면서요, 포트폴리오 재포지셔닝이 지금 본격적으로 과시되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스몰캡 쪽의 러셀 2000 지수가 영순위로 이제 올라갈 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가치주, 또 주요 수혜 섹터라는 그런 분석도 덧붙였고요. 호지 캐피탈의 에릭 마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요, 지난해에는 섹터 간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실적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그게 경기 회복이 가면서 좁혀질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하고 건설 쪽이 많이 올라갈 거다 했고요. JP모건도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장기 수혜 종목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뛰었지만 더 뛸 거다 했습니다. 인베스코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에너지 섹터를 금상첨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강해질 거다. 다만 작년에 인베스코 솔라 ETF라든가 인베스코 월더힐 클린 에너지 ETF 같은 경우는 한 200%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 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밸런스도 최신 분석에서요. 이제 지금 오늘 새벽에도 유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지금 사우디가 무슨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감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BP, 엑소모빌 같은 주가가 상당히 약진할 테니까 여기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지금 현금 풀려 있는 현금이 엄청난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CNBC가 이제 연준 집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유통 현금이 그 전해보다 한 11% 이상 크게 늘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지금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지금까지 내놨고, 그 다음에 연준도 지금 유동성 공급이 한 3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이후 1945년 이후에 가장 큰 최대 폭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현금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닉 콜라스 창업자 얘기는요, 미국의 현금 증가가 항상 경기 사이클 회복 시점에 정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서 오차가 물론 있지만 경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탄탄한 역사가 있다. 이런 현상이 1983년, 1991년, 그리고 2000년 경기 침체 종료기에도 하고 겹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09년 같은 경우 이제 금융위기 끝물이었는데 그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할 때 염두에 둬라 이런 공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새해 들어서 월가가 가장 이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물가입니다. 인플레. 이제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 말에 말씀드리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가 넘어가면은 이제 던지라는 얘기들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이 1% 이미 10년물은 1% 넘었고요. 과연 이제 인플레가 이제 기지개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클레이스의 케빈 워터 국제 트레이딩 공동대표가 지난 1월 7일 날이요. 민주당 정권이 이제 싹쓸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출 확대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장기물이 공급되고 인플레 상승 같은 것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이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커브 스티프닝이 더 가파라지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했고요. DBS 은행의 유진로 금리 전략가도요. 백신 보급 때문에 지금 10년물 수익률이 1.3% 정도까지 오를 걸로 자기는 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루웨이브가 본격 가시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그동안 이제 현상 유지 포지션을 했는데 이게 더는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어려울 거다. 아까도 제가 이제 제 포지셔닝 말씀을 드렸죠. 누빈의 밥돌 수석 주식 전략가는요. 10년물 금리가 올 4분기에 1.5% 정도, 1.5% 수준까지 올 거다. 내 예상은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거라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이제 조금 기지개를 펴는 모습에 대해서 월가가 조금 긴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연준이 지금 이제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그동안에 쭉 강조를 해왔는데 과연 연준이 계속 그래 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준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시사를 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장이 지난 1월 4일 경제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최악 시나리오나 하강 위험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기 전망이 여전히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통화 정책의 목표가 스프린트 단거리 경주는 아니다. 그러면서 여정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상당 기간, 그러니까 quite some tim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우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조금 틀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FOMC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도구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이렇게 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인 대다수가 올해 3분기까지 백신을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상당히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조정하게 될 거다. 이것도 살짝 여우를 남겼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장도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2%인 인플레 목표치 도달에 몇 년이 걸릴 거다. 그러면서 이건 통화정책이 오랜 기간 완화적인 거라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1월 7일에 이제 지난해 12월 연준 그러니까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연준 지도부 내의 일부 위원들이 조금 흔들린다는 걸 좀 시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냐면요. 회의록은 일부 위원은 연준의 목표 달성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산 매입과 관련된 매입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만기가 더 긴 쪽, 그 채권 매입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회의록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복수의 위원들은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경우 점진적인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것도 조금 좀 이렇게 좀 흔들린다는 의미를 이렇게 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CNBC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이제 작년 12월 FOMC 끝나고 이제 회견을 하면서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시장에 이걸 확실하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3년인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일단 좌우지간 연준은 작년 기조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엘 에리언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뭐라 그랬냐면요. CNBC하고 회견하면서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하면서 연준이 계속 지원을 뒷받침을 해주는 한 증시는 계속 이제 탄력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연준하고 유럽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 한은, 그리고 또 시장이 이걸 확신한다면은 자산 거품은 합리적이다. 자, 이제 궁금해하시는 수혜주 어떤 거, 블루 웨이브, 즉 그 단기적인 수혜주 이제 부분입니다. 베런스가 은행주가 조자 그 결선 투표의 최대 승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어떤 뉘앙스인지 짐작이 가실 거고요. 윌스 파고의 그 마이크 마이어 선임 부석가는요, 그 경기 부양하고 스티프닝 이게 두 가지 핵심 단어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금리, 리프레이션, 회복 이 3R에 이게 탄력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JP 모건, BOA, 시티그룹, US 뱅크오프, PNC 파이낸셜 서비스, 트러스트 파이낸셜을 자기들은 비중 확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포드, GM이 수혜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웹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감세 그리고 관련 분야의 추가적인 소비 유인책,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이 곧 시작될 거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테슬라는 물론 호재고 지금 뭐 포드나 GM도 계속 전기차 쪽에 투자를 더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져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목표가를요 540달러에서 81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작년에 720% 올랐고 지금 시총도 페이스북 추월을 했고 지금 오너인 그 일론 머스크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됐죠. 이 블루웨이브가 기술주 전반에 좀 악재라는 지적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틈새는 있다 하는 분석이 트레이딩 어널리시스닷컴 설립자 토드 고든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CNBC가 대담을 했는데요. 기술 섹터에서 자기 보고 고르려면 단연코 반도체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AMD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전에 반도체 진해가 이미 지정이 됐고 반도체는 그동안 그 와중에 그 팬데믹 충격에서 상당히 격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올해 팬데믹이 재확산세이지만 그거와는 무관한 섹터라고 자기는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멘트로요. 제가 요런 게 있어서 좀 재밌어서 좀 전달을 해드릴까 싶어요. 그 펀더멘털 트렌드를 발행,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베테랑 소식지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거를 발행하는 사람이 이제 커크 스파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에 루머에 사는 해였다면 올해는 뉴스에 파는 해다. 주식이 제로금리까지 고려해도 밸류를 따라잡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S&P 지수의 한 40% 정도 부분이 그 엄청난 부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좀비 기업이라고 자기는 본다.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지금 뭐 연초부터 지금 뭐 비트코인 난리가 났죠. 급기야 4만 달러가 넘었는데 제닛 옐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에 지명이 됐죠. 이 사람은 규제 강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민감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물론 정부라든가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파괴하거나 파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규제 그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금에 버금가는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14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치솟을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한다. 했습니다. 비트코인 참 연초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